자, 이번에는 과학기술 지문 한번 보시죠. 이것도 짧기 때문에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주차하거나 좁은 길을 지날 때 운전자를 돕는 장치들이 있다. 이거 최인호가 3월인가 6월 모의고사 낸 거하고 거의 유사하죠. 도로 지표 찾아오는 거, 감각 올라오는 거, 그거하고 거의 똑같죠. 그냥 농담삼아 말하면 최인호가 비문학 2개나 적중이네요. 이거 아까 해결, 변증법 이거. 자, 그런 건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전혀. 자, 이중 차량 전후 좌우에 장착된 카메라로 그럼 어떻게 이제 장치들이 뭐가 있는지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이용하여 차량 주위의 360도의 상황을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영상을 만들어 차 안에 모니터를 통해 운전자에 제공하는 장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영상을 만들어? How? 어쨌든 기술 지문 나오면 어떻게 만드니? 이거야. 알 필요 없어요. 아주 간단해요, 논리가. 운전자에게 제공되는 영상 이렇게 되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죠. 그대로네요. How? 그럼 이제 장치 구성 요소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만드는 방법이란 순서 how 잘 봐보면 됩니다. 먼저 그러니까 순서죠. 먼저 매달하기 첫 문장. 차량 주위 바닥에 바둑판 모양의 격자판을 펴놓고 카메라로 촬영을 한다. 1. 촬영한다. 이 장치에서 사용하는 광각 카메라는 이런 거. 큰 시야각을 갖고 시야각이 뭔데요? 몰라? 큰 시야각. 바라보는 각도가 크다는 거 몰라도 됩니다. 그냥 우리가 눈에 들어온 건 큰. 있어. 사각지대가 줄지만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는 준다. 바트. 빛이 렌즈를 지날 때 렌즈 고유의 곡률. 곡률이 뭔데요? 구워진 정도지. 몰라도 돼. 곡률로 X로 인해서 영상이 중심부는 볼록 중심부에서 멀수록 상대서수록 더 휘어지는 현상, 즉 렌즈에 의한 상의 왜곡이 발생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 지금 바닥에 바둑판 모양의 격자판을 카메라로 찍는데 이때 카메라의 시야 각은 크고 장점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라는 것은 줄고 안 보이는 건 줄고 몰라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렌즈의 특성상 고유한 특성상 곡률이라는 게 있어. 이걸로 인해서 중심부는 볼록 중심부로부터 멀어질 때는 휘어지는 왜곡 문제가 생기네. 그럼 언제나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 왜곡에 영향을 주는 카메라 자체의 특성을 내부 이런 거 상대서술어 내부 변수라고 하며 왜곡 개수로 나타낸다. 요 문제를 카메라 자체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부 변수라고 한다. 그럼 뭐도 있나 봐. 상대서술어 논리. 전혀 몰라도 글쓰기 논리. 내부가 있다는 건 또 외부에도 문제가 있나 봐. 그럼 글쓰기 논리상 외부 변수가 있어. 그럼 외부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 How? 지금 내부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 How? 둘의 차이는 뭐야? 이렇게 지 논리, 글쓰기 논리. 이를 알 수 있다면 왜곡 개수, 왜곡 모델을 설정하여 왜곡을 보정할 수 있다. 그냥 너무 단순하네. 이럴 때는 왜곡 개수, 왜곡된 개수, 왜곡된 모델을 통해서 보정한다.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 나오니까 너무 쉬운 거야. 나 너무 쉽네. 그냥 왜곡된 모델로 하면 된다. 이 말이네. 너무 쉽죠. 자, 한편 빠트니까 이제 뭐가 나와야 되냐면 논리상이라면 이게 나와야 돼. 외부. 너무 쉬워.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가 기울어진 거야. 카메라의 내부의 렌즈가 아니고 카메라를 달았는데 카메라가 잘못 기울어졌어. 카메라의 기울어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왜곡의 원인을 외부 변수 나오네. 외부 변수 나오네. 외부 변수란 카메라가 기울어진 걸 말한다. 여기는 곡률이다. 내부 이건 기울어진 거다. 카메라가 단계 기울어진 거야. 촬영된 영상과 실제 격자판을 비교하면 이제 하우지 어떻게 영상에서 격자판이 회전한 각도나 격자판의 위치 변화를 통해 카메라의 기울어진 각도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왜곡. 그러면 기울어진 각도를 보정할 수 있네. 뭐를 통해서 비교하는 거지. 촬영된 영상하고
촬영된 영상과 실제 격자판을 비교하는 거지. 비교해서 길어진 각도를 보정한다. how? 어떻게 보정하니?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카메라로 촬영했을 때의 문제점들을 보정하는 거였고, 단순히 how지. 그 다음 왜곡 보정이 끝나면, 그럼 두 번째 단계네. 첫 번째는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왜곡된 보정을 하고, 그 다음 뭐냐? 그 다음 단계 보정했으면, 보정이 끝나면 영상의 점들에 대응하는 3차원 실세계의 점들을 추정하여 이로부터 원근 효과가 제거된 영상을 얻는 시점 변환이 필요하다. 그러면 촬영을 하고 단계 왜곡된 부분을 보정하고 다시 3단계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원근 효과가 제거된 시점의 변환이 필요하다. 시점의 변환이란 이퀄 원근법, 이거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 원근법 제거하는 거 동의어가 바로 뭐냐면 영상에 왜곡된 걸 보정한 영상의 점들과 실제 3차원의 실제 세계를 비교해, 실세계를 비교해서 실세계를 대응시켜서 추정해서 봤을 때 원근법 효과를 없애버리자. 이걸 비교한 다음에 원근법을 제거하는 것을 시점 변환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how지, 제거하는 거. 카메라가 3차원 실세계를 2차원 영상으로 투영하면 크기가 동일한 물체라도 카메라로부터 멀리 있을수록 더 작게 나타나는데 위에서 내려본 시점의 영상에서는 거리에 따른 물체의 크기의 변화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원근법 알려준 거죠. 봤더니 동일한 물체라도 카메라로부터 멀리 있을수록 그 대상들이 작게, 그럼 이 말은 상대적으로 카메라로부터 가까이 있을 때는 크게, 이게 원근법이잖아. 그러면 이걸 제거해, 이게 시점 변환이야. 이렇게 된 거지. 간단하죠? 첫 번째 왜곡 보정, 이거 시점 변환.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 how가. 자, 왜곡이 보정된 영상에서의 몇 개의 점과 그에 대응하는 실세계의 격자판의 점들의 위치를 알고 있다면 영상의 모든 점들과 격자판의 점들 간의 대응 관계를 가상의 좌표를 이용하여 기술할 수 있다. 가상의 좌표로. 이 대응 관계를 이용해서 영상의 점들을 격자의 모양과 격자 간 상대적인 크기가 실세계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한 평면에 놓으면 2차원 영상이 나타난다. 이때 얻은 영상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이 된다. 그럼 이 말은 이제 뭐가 된 거야? 왜곡이 보정된 단계에서 이제 뭐다? 뭐 한다? 똑같이 요거. 영상의 점들과 몇 개의 점과 그에 대응하는 실세계 격자판의 점들을 실세계의 격자판의 점들을 서로 대응시켜서 가상의 좌표로 기술하고 이 대응 관계를 이용해서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실제 세계와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이때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야? 이때 이제 시점 변환이 들어가는 거지. 시점 변환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뭐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디귿,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게 이 단계로 오는 거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한 각 방향의 영상을 이 단계를 거쳐서 여러 방향, 위에서도 여러 방향으로 해서 찍은 거를 합치면 이제 하나의 내려다보는 영상이 되는 거지. 각 방향의 영상을 합성하면 how. 그래서 이것들을 각 방향에서 한 것들을 합치면 이렇게 내려본 것 같은 영상이 만들어진다. 너무 쉽네. 이거는 너무 지문이 짧죠? 너무 짧아도 너무 짧죠. 그럼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정답부터 보겠습니다. 영상이 중심부로부터 멀수록 크게 휘는 것은
왜곡 모델을 설정하여 보정할 수 있다. 됐네요. 중심부로부터 멀수록 크게 흰다. 이게 바로 뭐였습니까? 중심부로부터 멀어지면 큰다라는 건 그 카메라의 원래 내부 요인이죠. 내부 요인으로 인한 곡률 때문에 생긴 거죠. 이거의 해결책은 왜곡 모델을 설정해서다 이런 얘기죠. 그 왜곡 설정해서 답이 됐죠. 그럼 차량 주위를 내려다본 것 같은 영상은 360도를 촬영하는 카메라 하나가 아니고 위아래 어쩌고저쩌고 4대겠죠. 첫 번째 단락에서 전후 좌우 카메라 4대나 되는 거죠. 외부 변수로 인해 왜곡은 카메라 자체의 특징을 알 수 있으면 쉽게 아니죠. 외부 카메라 자체의 특징은 내부 변수죠. 내부 변수. 섞어놓은 거죠. 둘을. 차량 전후 좌우 카메라에 촬영된 영상을 하나의 영상으로 합성한 후 왜곡을 보정한다? 아니죠. 왜곡을 보정하고 그 다음에 합성. 순서로 바꿔놓은 거죠. 선택지 만드는 방법.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에 영상이 있는 점들은 카메라 시점의 영상과는 달리 3차원이 아니고 2차원이죠. 영상은 2차원, 실세계는 3차원. 쉽죠? 자, 촬영된 영상, 왜곡이 보정된 영상, 위에서 내려보는 영상. 자, 정답부터 볼게요. 적절한 것은 니은에서 왜곡이 보정된 영상에서 기억과 마찬가지로 렌즈와 격자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러면 니은에서는 왜곡이 보정된 영상에서는 촬영된 영상과 마찬가지로 렌즈와 격자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격자판이 작아 보이겠죠. 왜? 이건 뭡니까? 아직 원근법이 살아 있는 거죠. 그러면 왜곡이 보정된 영상까지는 원근법이 있는 것이고 그 보정 다음이 원근법인 시점을 변환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기억이고 이게 니은이라면 이 디귿에서 와서야 이게 변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니은에서는 니은 기억과 또 마찬가지로 렌즈와 격자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작업한다는 잘냈죠 문제 원근법은 적용돼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순서를 결국 물어본 거예요. 순서를. 이렇게. 나머지 선택지도 아주 잘냈어요. 기억에서 광각 카메라를 이용하여 확보한 시야각은 니은에서는 작아지겠구나. 이게 카메라의 시야각이 작아진다는 건 아니죠. 시야각은 좋은 점으로 그냥 남아있고 그런 다음에 뭐가 문제였다. 이게 곡률에 따라서 요 변화된 것을 수정하는 거죠. 니은에서는 기억에서 렌즈와 격자판 사이의 거리에 따른 렌즈의 곡률 변화로 생긴 휘어짐. 이 보정된다. 이게 렌즈와 격자판 사이의 거리에 따른 렌즈의 곡률 변화로 생긴 휘어짐이 보정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틀렸죠. 렌즈와 격자판 사이의 거리에 따른 것은 바로 이 문장까지는 바로 원근법에 관한 것이고 렌즈의 곡률은 중심부와 주변부라고 말해야 되는 거지. 렌즈와 격자판 사이라는 건 원근, 렌즈의 곡률이라는 건 중심부와 주변부 휘어짐이죠. 자, 그러면 니은과 실색의 격자판을 비교하여 격자판의 위치 변화를 보정한 디귿은 카메라의 기울어짐에 의한 왜곡을 바로잡은 것이다. 여기에 카메라 왜곡은 니은으로 끝나고 디귿은 이제 뭐를? 원근법을 교정한 거지. 니은에서 렌즈에 의한 상해 왜곡 때문에 격자판의 윗부분으로 갈수록 격자가 크기가 더 작아 보이던 것이 디귿에서는 보정되었겠군. 그러면 렌즈에 의한 상해 왜곡은 중심부와 주변부죠. 더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부로 갈수록 휘어지는 거죠. 그것이 디귿에서 보정된 것이 아니라 니은에서 그냥 보정이 끝나는 거죠. 그거는. 됐죠? 잘냈습니다. 자, 16번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입니다. 밑글 바탕으로 보기. 자, 우리가 만약에 보기를 안 보고 푼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봅시다. 적절한 겁니다. 원근 효과가 제거되기 전에 영상에서 C는 윗변이 아랫변보다 긴 사다리꼴 모양이다. 그러면 원근 효과가 제거되기 전이란 말은 멀수록 더 긴 거죠. C는 윗변이
아랫변보다 되기 전은 더 긴 사다리꼴 모양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제거되기 전이기 때문에 C가 지금 더 카메라로부터 멀다라는 거. 그러면 뭔가 윗변이 제거되기 전의 영상에서는 C는 윗변이 아랫변보다 긴 사다리꼴 모양이다. 그러면 C를 실제로 보긴 봐야 되겠지만 그림으로 우리가 특별히 뭐 보지 않고 일단 우리가 안 본다는 전제 하에 접근해 봅시다. 제거되기 전의 영상에서는 C는 윗변이 위에 있는 변이 아랫변보다 긴 사다리꼴 모양이다. 그러면 시점 변환 전의 영상에서 D는 C보다 더 작은 크기로 영상의 더 아래쪽에 위치한다. D는 C보다 더 작은 크기로. 우리가 사실 이건 알 수 없는 게 뭐냐면 CD가 나오는 순간 그러면 CD도 또 누가 더 가까이 있는 거지 누가 더 멀리 있는 건지 이거를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풀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더 작은 크기로 영상의 더 아래쪽에 위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D가 여기는 여기 적절한 건데 D가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차량의 전진 방향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차량의 전진 방향이 앞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친다면 그랬을 때 D가 오히려 더 가까이 있다라는 거죠. 카메라로부터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D는 C보다 더 작은 크기로 영상이 된다는 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A와 B는 P와 Q 간의 대응관계를 이용하여 바닥에 그려진 도형을 크기가 유지되도록 한 평면에 놓은 것이다. A와 B는 P와 Q 간의 대응관계를 이용하여 바닥에 그려진 도형을 크기가 유지되도록 한 평면에 놓은 것이다. 대응관계를 이용해서 A, B는 그럼 이거는 A와 B라는 것은 바닥에 그려진 격자판 모양일 텐데 A, B 거기에 맞는 건데 P와 Q 간의 대응관계를 A와 B는 P와 Q 간의 대응관계를 이용한 거. 이 P와 Q의 대응관계를 이용한 것은 바닥에 그려진 게 아니라 이 말이 나오려면 가상 좌표계에다가 그리는 영상이 돼야 되는 거지 이거는 실제 바닥이기 때문에 그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B에 대한 A의 상대적인 크기는 B하고 A의 상대적인 크기는 가상의 좌표계를 가상의 좌표계를 이용하여 시점을 변환하기 전에 영상에서 보다 더 커진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거 좀 선택지 잘 냈어요. 문제 A하고 B가 있는데 B가 이렇고 A가 이렇다고 칩시다. 크기가. 그런데 둘의 상대적인 크기는 가상의 좌표를 이용해 시점을 변환하기 전에 영상에서보다 더 커진다라는 건 그럼 이제 가상 좌표를 이용했다는 말은 변환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이 A가 이제 시점 변환을 한다면 원근법이 제거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원근법이 적용된 이 가상의 좌표계를 이용하기 전인 거죠. 원근법이 제거되기 전에는 멀수록 더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중요한 그림을 볼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 지금 차량의 전진 방향이기 때문에 얘가 더 먼 거리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얘는 상대적으로 얘는 더 작아졌고 얘는 상대적으로 더 커졌단 말이죠. 그러면 얘네가 격차가 컸단 말이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더 작은 거였죠, 얘가. 근데 이 원근법이 만약에 제거된 후, 좌표계를 이용한 후, 좌표계에서 이렇게 이용했다라는 말은 이제 원근법이 제거됐다면 얘는 원래 크기로 돌아오고 얘네도 원래 크기 돌아온다면 얘네 차이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B에 대한 A의 상대적 크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얘 크기의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크기의 정도가 얘네들이 줄어들었으니 차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얘가 상대적으로 이전보다는 더 커진 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얘는 하기 전에는
더 확대가 돼서 원래는 10인데 얘가 원근법을 통해서 만약에 50이 됐다고 합시다. 근데 얘는 원래는 5였는데 얘는 더 준 거죠. 이건 더 확 줄어서 한 뭐 1이 됐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럼 이제 50대 1이로서 상대적으로 엄청 작았는데 이거를 이제 보정을 한 거지. 원근법을 제거한다면 얘는 이제 10으로 오고 얘는 이제 5로 오기 때문에 얘는 2대1 정도로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이때보다는 얘가 커진 거죠. 그러니까 B에 대한 A의 상대적 크기가 이제 보정을 해서 원래대로 돌아왔다면, 보정해서 원래대로 돌아왔다면 얘는 커진 거죠. 영상에서보다 더 커진 것이다 라는 게 되는 거죠. P가 A의 한 점이라면 A는 P에 대응하는 실세계의 점이 시점 변화를 통해 선으로 나타난 것이다. P가 그런 거겠지. 바로 A는 아까처럼 A라는 것은 우리가 그 실세계고 이거를 좌표 평면으로 나타내는 게 P란 말이죠. 그러면 시점 변화를 통해 선으로 나타나는 것은 P가 돼야 되는 거지 A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다시 1번은 다시 이거는 뭐 설명을 안 했나? 했나? 윗변이 아랫변보다 길 수는 없죠. 포인트는 이제 그림을 봐야 돼. 이게 앞이기 때문에 더 멀어진 거죠. 논리상 얘가 카메라에 더 가깝다면 이 둘을 따진다면 얘가 또 더 가까운 거죠. 그러면 아랫변은 더 길게 되는 것이고 윗변은 더 작은 거죠. 얘가 더 얘보다 카메라에 가까우니 이 방향이니까 D가 C보다 더 크듯이 이렇게 원근법에서는. 그래서 원근 효과가 제거되기 전의 영상에서 원근법이 작용되면 C는 윗변이 아랫변보다 길다가 아니고 아랫변이 더 긴 게 되는 거죠. 카메라에 더 가까운 쪽. 그래서 어렵지 않게 우리가 4번 답을 찾았습니다. 이것도 보면 될 것 같고요.